이번 시간은 애프터 이펙트 16번째 시간으로서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애프터 이펙트 이름에서처럼 이펙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펙트가 없다면 애프터 이펙트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펙트의 비중은 아주 높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두 번에 거쳐서 이펙트에 대한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물론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공이 되는 이펙트가 아주 많기 때문에 모든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본 강좌에서 살펴보지 않은 효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주요 이펙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습을 위해서 글루건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역시 프로젝트 폴더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글루건 애니메이션 파일 열어서 학습에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프로젝트 확인을 해 보면 글루건 효과가 적용이 된 상태고요. 글루건 효과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루건 효과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장면을 표현을 해 볼 텐데요. 자, 이렇듯 이펙트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위해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미지 13번을 끌어다가 새로운 컴포지션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레이어에 효과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효과 메뉴로 가면 되겠고요.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공이 되는 다양한 이펙트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3D에 관한 3D 채널, 그리고 보리스 FX 모카는 모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션 트래킹을 해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D 제작 툴인 시네마 4D에서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 사용할 수 있는 시네웨어라는 효과를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의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네마 4D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역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키 작업을 해줄 수 있는 킹 살펴봤었죠. 매트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노이즈를 적용하거나 감소시킬 때 사용되는 그런 효과들입니다. 그리고 매트가 있고요. 몰입형 비디오 사용되지 않음, 요거는 옛날에 사용이 됐던 그런 효과들인데요. 지금도 꽤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색 보정을 할 때 사용되는 다양한 색 컨트롤 효과들이 있습니다. 레벨을 통해서 밝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흑백 영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흑백, 노출 값을 설정을 해주는 노출, 곡선을 통해서 색상 밝기 채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명도와 대비에 대한 설정, 그 밖에 이전에 많이 사용했었죠. 색조 채도에 대한 설정, 그 밖에 다양한 색상 교정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문제가 있거나 이미지의 색상 밝기 채도에 대한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있는 효과들 중에 적당한 것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생성은 레이어하고는 상관없이 어떠한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데요. 전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전파의 파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하고 상관없이 말이죠. 자, 컨트롤 Z키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그 밖에 생성에서는 다양한 모양의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역시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일화는 선택된 레이어의 장면을 독특한 느낌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카툰을 사용하게 된다면 카툰 느낌으로 사진 이미지를 표현을 해줍니다. 역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에 대한 효과는 이전에 살펴봤고요.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런 효과들인데 가령 거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거품이 생성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장면의 왜곡 효과를 적용을 해주는 왜곡 효과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거울을 사용을 하게 되면
거울에 반사되는 그러한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왜곡 효과에서는 장면을 왜곡시켜 줄 때 사용이 되는 다양한 효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원근감을 느껴지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들이고요. 유틸리티, 그리고 전환 효과. 전환 효과는 장면 전환 효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들입니다. 그리고 채널 효과가 있고요. 키 예전에 살펴봤죠. 그리고 텍스트 효과가 있는데요. 화면에 타임코드나 숫자를 표현을 해주는 그런 효과들입니다. 그리고 표현식 컨트롤은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했을 때 적용된 익스프레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흐림 선명은 장면을 흐리게 하거나 선명하게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효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루건 효과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생성 쪽으로 가 보는데요. 자, 여기에서 CC 글루건이라고 있죠. 참고로 CC 라이트 스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글자에 빛이 나는 그러한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 강좌에서 살펴볼 CC 글루건을 적용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효과 컨트롤에서 스트로크 위드스의 수치를 좀 키워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물방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원하는 그림을 그릴 때 브러쉬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활성화해서 모양을 만들어줘도 되겠지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마스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자, 해당 레이어 선택을 해준 다음에 펜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을 클릭. 자, 이때 로토 베이지어 켜놓고 한번 해볼까요? 클릭. 자, 클릭 드래그. 처음부터 다시 해봅니다.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로토 베지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펜 툴 다시 한번 클릭. 하트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쪽. 자, 이렇게 합쳐줍니다. 자, 하트 모양이 조금 찌그러졌는데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죠. 포인트 선택을 해서 모양을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놓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이 마스크의 모양을 물방울 그림 경로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기 위해서 효과의 CC 글루건을 열어주고요. 포지션 옵션을 통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선택을 합니다. 마스크의 패스를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C, 마스크 모양을 복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브러쉬 포지션을 선택을 해주고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자, 그러면 마스크 모양에 맞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의 키프레임은 이 모양대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키프레임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스크의 경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경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글루건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스타일을 열어주고요. 페인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약간 울퉁불퉁하게 해주기 위해서 워블리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이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처음에 사용을 했던 페인트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자, 그 밖에 나머지 값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 놓습니다. 그 밖에 라이트와 쉐이딩 옵션은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이 배경에 사용이 될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원본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다시 프로젝트 패널로 이동을 해 주고요. 원본 이미지 아래쪽에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원본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원본 이미지 위에 이렇게 물방울 그림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방울 그림이 입체적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그림자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림자 효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위쪽에 글루건 효과가 적용이 된 레이어 선택을 한 다음에 효과,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원근 메뉴로 가고요. 그리고 원근의 맨 아래에 있는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 봅니다. 자, 그럼 그림자가 살짝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효과 컨트롤을 통해서 그림자의 위치, 그리고 그림자의 거리 조금만 증가를 해볼까요? 자, 조금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부드러움 정도를 증가를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그림자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물방울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때 마스크의 모습은 필요 없기 때문에 잠시 꺼둡니다. 클릭해서 꺼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손가락이 이동이 됐을 때 그 위치에 물방울 그림이 그려지도록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역시 손가락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프로젝트 패널로 가서 손가락 레이어를 위쪽에다 적용을 해 주고요. 자, 현재는 굉장히 크네요. 크기를 좀 줄여 봅니다. 변형으로 가서 비율을 자, 이렇게 줄여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렇게 움직여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있는 위치와 중심점입니다. 중심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물방울 그림의 경로를 마스크를 통해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로의 중심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을 펜 비하인드 툴로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손톱이 있는 손가락이 있는 부분으로 옮겨 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지금의 이 손가락 레이어도 물방울이 그려지는 그 경로 그대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역시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마스크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 C 됐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레이어의 위치에 해당이 되겠죠. 위치. 자, 위치 옵션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컨트롤 V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중심점을 이 손가락 손톱이 있는 곳으로 옮겨 놨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경로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 물방울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역시 마지막으로 손가락에도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원근 그림자 효과 적용을 해 주고요. 그리고 거리 부드러움 정도 설정을 해서 마무리를 해 줍니다. 자, 살펴보면 자, 모든 레이어 해제를 한 상태에서 살펴보면 자, 이처럼 손가락이 움직이는 경로에 따라 물방울 그림이 그려지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공이 되는 이펙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글루건 효과를 사용을 해서 물방울 그림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펙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대부분의 장면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펙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익혀 두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시간엔 한 번 더 또 다른 이펙트를 통해서 멋진 장면을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